네,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1969년 작품이에요.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를 제가 저번 주쯤에 봤나? 저번 주나 저번 주쯤에 봤어요. 영화가 뭐 이렇게 영화사에 굉장히 뭐 중요한 획을 그은 영화라거나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이 DVD를 라스 크루세스 시립도서관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게 1969년 작품에도 불구하고 전제 영화예요.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하면 그 영화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이 독일과 이제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주로 이제 공군끼리의 어떤 싸움이 벌어졌어요. 초반에. 그때 이제 영국과 독일의 그 전쟁을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키페디아에 이렇게 쳐보면은 이제 영화 제목으로서 먼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히스토리 그런 섹션에 나옵니다. 배틀 오브 브리튼.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한 세계 큰 대전 중에서 이제 작은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영국이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종 승리는 아닌데 이제 독일의 이제 영국 쪽 침략 야욕을 꺾는데 성공을 했죠. 영국 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전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한 이제 영화가 이 배틀 오브 브리튼 1969년 작품인데,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그 당시 전쟁 영화가 많이 이렇게 생산됐지 않습니까? 50년대는 아닌 조금 그러죠. 60년대, 70년대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사이언스 픽션이 많죠. 판타지 이런 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SF 영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제작비를 들인 대작으로서 만들어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SF 영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B급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는 소재였거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볼거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만큼 영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그런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버스터라든지 이제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큰 스케일로서라고 하면 이제 비주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SF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전쟁 영화라든지 사극, 스펙타클 사극이라든지 또 디제스타 영화, 뭐 타워링이라든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다가 이제 스타워즈죠.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라고 뭐 크로스 인카운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70년대 중반이라고 후반 정도 뭐 스타트랙도 나오고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큰 블록버스터 A급 영화로서 이제 SF 영화가 이제 자리매김하는데, 60년대, 70년대 이런 데는 굉장히 호화 캐스트들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큰 대작들이 전쟁 영화 대작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뭐 이렇게 배틀 오브 벌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머나먼 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상 최대의 작전. 지상 최대의 작전은 60년대 초반 정도 되나요? 영화가?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역사적 전쟁 전쟁 역사물이긴 하지만 하나의 큰 돈을 들인 호화 캐스트 이제 전쟁 블록버스터 스펙타클 영화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영화들이 많은 가운데 이 영화가 이제 상품으로 건 내용은 뭐냐면은 다른 전쟁 영화가 달리해서 이거는 공중전을 다뤘단 말이에요. 배틀 오브 벌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이에요. 지상전. 머나먼달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상전이란 말이에요.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든지
탱크 나오고 뭐 이렇게 팡 터지고 뭐 빵빵 쏘고 뭐 이런 건데, 이 배틀 오브 브리튼은 공중전을 다룬 공군끼리의 이제 전쟁을 다룬 영화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 나오고 탱크 나오고 이런 것이 어렵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면은 공중 그 전투기끼리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쏘고 이렇게 덕 파이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영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어렵겠죠. 근데 1969년에 이제 야심차게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뭐 컴퓨터 그래픽 나오기 전에도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컨트롤 카메라라든지 뭐 옵티컬 프린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꽤 그런 이 공중전, 덕 파이트 이런 거를 볼만한 이렇게 영상거리로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스타워즈 그렇죠. 스타워즈만 해도 뭐 77년인가 6년 작품이니까. 근데 그 전만 해도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주로 한 이제 영화로서 이제 만들어졌고, 영화가. 그리고 이제 DVD에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영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제 DVD의 그 패키지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바라이티라고 하는 그 당시인지 그 후에 이제 그 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상적으로 가장 엑사이팅한 공중전 씬을 다뤘다. 공중전 씬을 다뤘다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969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직 뭐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못한 뭐 그런 상황이고도 한데 어떻게 이런 거를 크리에이트를 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워낙 그때 몇 번 그 뮤비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영화를 SF 영화 뭐 이렇게 판타스틱 뭐 그런 다음에 이제 호러 무비 이런 쪽으로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이 영화를 알게 된 거고,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런 걸 이렇게 호기심이 난 거죠. 어떻게 그런 걸 크리에이션 했을까? 비주얼 이펙트로, 그러니까 SFX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 무슨 SFX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있었던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특수 효과이기 때문에 특수 효과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로펠러 이제 전투기, 뭐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공중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 도보 해협에서 이제 나치 독일의 이제 공군이랑 이제 영국 이제 공군이랑,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영상적으로 표현했을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려봤습니다. 이제 그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차피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볼거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번 정도로 걸쳐봤어. 영화 또 길기도 해서 2시간 넘는 작품이라서 이렇게 길기도 해서 이렇게 3번인가 뭐 이렇게 걸쳐서 봤는데, 그거 이렇게 그런 궁금증이 어떤 식으로 풀렸는가라고 하는 것 플러스 해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플러스 부분,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영화가 이렇게 플러스 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위키피디아 이런 걸 봤어요. 이렇게 배틀 오브 브리튼. 이렇게 보니까 이 배틀 오브 브리튼 이 영화가 대대적인 어떤 그 영국 공군이라든지 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지고 엄청난 이제 버젯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줄거리라든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역사적 사실에 맞춰서 이렇게 실존 인물들, 거의가 실존 인물들이고 정말로 그렇게 일어났었던 것을 재현을 했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진 그 상품적 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중전 장면, 액션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 영화사적 어떤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한 단면을 이렇게 그 영화적으로 재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영화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틀 오브 브리튼에 가서 이 당시 그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잘 재현한, 역사적 그 사실에 기초해서 재현한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밖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설득이 됐나 싶어요. 그 굉장히 많은 영국 공군이라든지 그런 많은 그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많은 파일럿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뭐 이렇게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그 프로펠러계를 몰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그 당시 그 참전을 했던 용사들이거든요. 또 영국 공군에 1969년이기 때문에 40년, 41년 그러니까 45년에 이제 종전이 됐으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조종사다라고 해도 뭐 30살이면은 1969년이라고 하면 50몇 살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행기만 남아 있다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당시 전쟁 베테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컨설팅도 하고 막 그 조정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좀 그렇게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잘 만들어지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일단 그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하는 걸 일단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일단 이제 오버뷰 하고 싶다 전반적인 그런 거를 그런 사람은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 사실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 괜찮은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영화가 이렇게 사실에 기초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에비에이션 뭐 이런 거 전투기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 이렇게 특히 남자들 좀 젊은 남학생이라든지 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뭐 일본식 건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플라스틱 레플리카라고 하나? 이게 프라모델 뭐 그런 거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탱크 같은 것도 만들고 비행기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그 당시 제2차 세계전 당시에 어떻게 전투기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이렇게 그 당시에 나왔었던 그 전투기들이 다 등장해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초반에는 스투카가 나와요. 스투카 이제 이 스투카가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폭격을 하는 이 뭐라냐 직선 낙하 폭격기 굉장히 유명한 스투카라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고 이제 전격작전 1939년에 이제 폴란드 침공을 하고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뭐 며칠에 폴란드 점령, 며칠에 뭐 루마니아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이제 전격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대활약을 한 게 이제 스투카거든요. 낙하 폭격기죠. 직선이랑 날아가면 B-19처럼 날아가면서 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 쪽으로 쭉 낙하를 해서 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쭉 위로 올라가는 이제 폭탄 하나나 2개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근데 정확도 면에서는 이제 훨씬 큰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직선 낙하 폭격기 지금 이렇게 직선 낙하 폭격기라고 하는 게 이제 올바른 명명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스투카에서 유명한 게 이제 낙하를 하면서 이렇게 사이렌을 울려서 이제 공포를 자아내게 한 뭐 그런 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한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위비 하는 그런 소리 그런 게 이제 비행기가 추락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스투카가 이렇게 직선으로 낙하하면서 폭탄 떨어뜨리기 전에 사이렌을 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라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이제 소리가 이게 잘못 이게 와전이 돼서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돼서 그런 게 영화적인 어떤 사운드 이렇게 음향 효과라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스투카가 나오고 독일 쪽부터 합시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힌켈 폭격기죠. 독일 폭격기 영국 런던이라는 그쪽 폭격을 한 이제 힌켈 폭격기가 나오고 이건 그냥 전략 폭격기예요. 이제 B-19처럼 날아가면서 이제 폭탄의 비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힌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그냥 팬들도 많은데 이렇게 전투기 매니어 같은 경우에 이제 메사슈미트가 나옵니다. 메사슈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힌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런던 쪽으로. 이렇게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영국의 런던 시민이 고통을 받은 독일 폭격, 나치의 폭격 때문에 그런 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틀 오브 브리튼의 그런 에피소드가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힌켈이 많이 나오고 스투카는 초반에 조금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메사슈미트가 말이야. 메사슈미트 이제 엄호를 하는 거죠, 힌켈을. 그래서 이제 영국 쪽 이제 전투 기지랑 이제 닥 파이트를 벌이게 됩니다. 메사슈미트의 문제가 조금 이렇게 영화를 본 후에 조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좀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서 메사슈미트라든지 뭐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이제 메사슈미트가 굉장히 뛰어난 점은 뭐냐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 당시 그 영국 쪽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그 전투기에 비해서 속도가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선 거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속도를 무슨 위키피디아에서 봤는데 무슨 벨로시티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찾아서 할 그런 시간은 없고요. 이 비행기를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팍 올라갈 때 어떤 속도 이런 게 굉장히 빨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플러스 되는 그거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렵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냐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로 가는 어떤 파워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속도가 늦어져서 이제 그 기관포라든 기관총에 타겟이 될 어떤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그런 파워 면에서 뛰어났고, 그 다음에 영국 쪽은 기관총 7.7mm 기관총인가 12mm 기관총인가 보통 그런 것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사슈미트는 20mm 기관포를 이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메사슈미트가 이제 격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총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투기에 추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격추가 아니구나, 이렇게 총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락이 안 되고 이 도버 해협 너머의 파리의 독일 나치 비행장까지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격추를 시켜야지 이제 그것도 이 파일럿, 이 배틀 오브 브리튼에서 나오거든요. 파일럿 문제가 자꾸 이렇게 전투기가 이렇게 격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파일럿이 죽잖아요. 전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전투기는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렇게 조립을 하면. 근데 이제 파일럿을 양성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한 달 가지고 안 되잖아요. 1년, 2년, 3년도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나와요. 파일럿이 모자르다라고 해서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폴란드라든지 그쪽 폴란드라든지 특히 영국 있잖아요. 캐나다는 그때 식민지였던 나라든지 이전 식민지였던 나라, 그걸 영어로 이제 커먼웰스라 그러나?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뉴질랜드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격추가 안 될 경우에 주중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타격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새로운 이제 또는 수리가 된 메사슈미트를 가지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있냐, 기관포를 가지고 있냐, 이제 큰 차이를 나겠죠. 그런 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면이었다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민첩성이 떨어졌다라고. 민첩성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제 회전각이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빨리 갈 수 없이 회전각이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 민첩성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 오래 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력한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많은 휘발유를 소모를 해서 가솔린을 소모를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구조상 많은 연료를 적재를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메사슈미트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긴 거리를 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책에서 지금 기억하는 건 500km, 항속거리가 500km밖에 안 돼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 쪽으로 간 다음에 10분 정도밖에 활동을 할 수 없이
10분을 활동을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들어보는 사람은. 지금 이 방송을, 이 무비집을 듣다가 이제 궁금해지는 사람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항속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반면에서 민첩하다든지 항속거리가 길었다라든지 그 대신 또 기관포 이런 걸 못 달았기 때문에 이제 공격력에서 떨어졌다라든지 그리고 그 스피드가 떨어졌다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쪽 공군의 이제 전투기에서 보여지는 그 문제였고, 이제 영국 쪽은 스피트파이어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스피트파이어가 많이 나왔고, 이제 스피트파이어 말고 또 하나가 이제 헌터인가? 그 헌터기 두 개가 보통 배틀 오브 브리튼에서 이제 두 종류의 영국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스피트파이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그 우량의 전투기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헌터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지금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잠깐 볼까요? 조금 보다가 이제 못 찾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스피트파이어는 나오는데 잠깐만, 스피트파이어 네, 그만하고 하여간 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그 전투기 이런 것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아까 그 궁금증, 어떻게 공중전을 촬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 그게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냐면은 보니까 그 좀 깜짝 놀랐어요. 간간히 미니추어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휘가 떨어질 때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은 분명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삽입을 했구나라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눈에 거슬 정도도 아니고, 미니추어 같은 경우에도 잘했어요. 이렇게 좀 유치하게, 이거 진짜 비행기 나왔다가 장난감 비행기가 갑자기 나오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날아가면서 폭파하거나 이런 거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진짜 비행기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기가. 근데 그거는 미니추어인 것 같고,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날아가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거는 보니까 진짜 비행기로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비행기로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DVD에 이렇게 표지에 나왔었던 이게 굉장히 정말 엑셀런트한 어떤 공중 장면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2011년이지 않습니까? 정말 69년이라면 4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69년에서 지금의 그 시간적 추이가 기느냐, 아니면 69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시점이 기느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근접하거든요. 69년이라는 게 1945년에서 따지면 24년 전이거든요. 55, 65, 24년 전. 그러면은 최소한 조종사들이 대부분이 살아있겠죠. 50대 정도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만 있으면은 촬영 협조가 가능하고 전투기를 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프로펠러 기를. 지금이야 이게 프로펠러 기를 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어디 무슨 유타 어딘가에 에어쇼를 하다가 이제 옛날 2차 세계전쟁 프로펠러기를 이렇게 하는 에어쇼를 하다가 관객석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이렇게 다치거나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했는데, 그때 이제 조종사도 70몇 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70몇 살이 돼야만 하죠. 프로펠러기를 몰던 당시에 파일럿이라고 하면은 현재에서 70몇 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몇 살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거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었겠지만은 그 당시는 아직 2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살은 아닐 거니까, 평균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25년 전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그 당시 프로펠러기가 남아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흰캐리라든지 스피트파이어가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나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로 한 20대, 뭐 25대 이 정도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경우에는 딱 이렇게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했었는데 69년이면은 충분히 예전에 사용했었던 프로펠러 전투기가 남아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비행기가 나오고 하늘에 띄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실제로 이제 카메라가 하늘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장면 하나하나는 야 정말 노력을 해서 촬영을 했구나라고 이제 굉장히 그 비주얼한 즐거움은 있어요. 그런 건 어느 정도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그 연출력 면에서 그런 사실 면에서는 괜찮았는데 연출력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다소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베리에이션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비행기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뭐 그런 한계에서 그렇게 된 면도 있고 다소 좀 이렇게 공중전에서도 1대1 대결이라든지 그 독일 쪽에서도 그 에이스 이렇게 한 명 보낸 다음에 그 영국 쪽에서 에이스 한 명을 보낸 다음에 그 두 사람만의 어떤 덕파이트라든지 막 쫓아가는 장면인지 그런 것처럼 만들었으면은 그게 사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 나가서 빠바바바바 하고 와 돌아오고 와 나가서 빠바바바바 하고 와 돌아오고.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뭐 이런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그 더 눈요깃거리로서 좋았을 텐데 2시간 몇 분 동안 굉장히 많은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연출 그 방법이 계속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뒤쪽으로 갈수록 좀 지겨워지는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 면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또 하나 마이너스가 되는 점은 그 많은 호화 캐스트가 나오고 그 사이에 어떤 그 인간적인 드라마 이런 것도 조금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좀 굉장히 이렇게 얄팍해요. 그 하나의 뭐 남녀의 스토리 뭐 이런 것도 이제 랍스터 이런 것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의 양념거리도 넣겠죠. 그 사실 배틀 오브 브리튼이 하지 않습니까? 영화 자체가 이제 역사적인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다큐멘터리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영화적인 요소를 좀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서의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낮습니다. 영화가. 그러나 이제 아까 그 칭찬을 한 것처럼 이 하나의 그 역사 재현의 이제 다큐멘터리식 이제 그 영화로서의 이제 가치는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 플러스 되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공전전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 좀, 봐도 이렇게 흠야갈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2차 대전 당시에 전투기라든지 공중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 또 봐도 이렇게 좀 만족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또 흥미가 있다.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시작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났느냐 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도 이제 봐서 많은 것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적 맥락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영화 평 이런 거 보니까 거기서도 좀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독일군을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묘사를 안 했어요. 그냥 군인으로서 묘사를 했고 이러면은 좀 밸런스를 좀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히틀러는 연설 장면이 나오는데 얼굴은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총지휘를 하는 이제 괴벨스가 나오거든요. 그때 영국 참모총장이죠. 이제 이후 이제 제2인자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갖고 뉴베르그 재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천상가리 캡슐을 물어가지고 이제 사망한 이제 괴벨스 그 사람은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 묘사는 조금 좀 이렇게 빌리안 비슷하게 좀 그린 그런 면이 있었어요. 나머지 독일군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은 그 묘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이 정도를 하고요. 그 평점은 한 80점 정도 주고 싶네요. 80점. 이제 극영화로서의 그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가치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예.
감독은 이제 거이 허밀턴이라고 해서 그 007 영화를 많이 감독한 쇼 코넬이 당시 골드핑거라든지 샌더볼트라든지 샌더볼트 아니 골드핑거하고 봅시다. 거이 허밀턴 다이아몬드 are forever 그렇게 감독을 했나요? 그렇게 감독을 했습니다. 골드핑거는 이렇게 명작이지 않습니까? 007 영화 중에서도 왜 거이 허밀턴이 이제 그 영화를 그 감독하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작자가 헨리 살트만이라고 해서 살트만 블러컬리 프로덕션 해가지고 이제 그 007을 계속 이제 그 제작을 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배틀 브리튼을 이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용한 바 있는 과거 007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거이 허밀턴 이 사람을 이제 기용을 해서 이렇게 그 연출을 맡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평점 말씀드렸나요? 80점 정도 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부비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번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